안녕하세요. 자, 또 시작합니다. 우리가 대리, 복대리까지 했네요. 복대리까지. 자, 대리, 자, 민법 총칙, 법률행위 배웁니다. 법률행위. 법률행위 필수 요소 의사표시. 세 번째가 대리제도. 네 번째가 무효 취소. 마지막이 조건 기한. 자, 대리제도. 대리는 본인 갑, 대리 늘, 상대방 병. 대리의 세 가지 면, 삼면 관계. 그래서 본인과 대리인 사이. 첫 번째 측면, 갑과 을, 대리권. 을이 병하고 계약하죠. 대리, 행위, 매매 계약을 말해요. 계약은 대리인 을이 했지만 계약 당사자는 본인이에요. 본인. 따라서 모든 법률 효과는 다 본인에게 귀속, 효과 귀속 문제. 그래서 대리권, 대리행위, 효과 귀속. 갑, 소유 아파트를 을에게 수권했죠. 수권 행위를 통해서 태어난 대리인이 임의 대리인. 그래서 대리인이 상대방 병하고 매매계약 했죠. 매매계약. 계약은 을이 했지만 모든 이 계약의 효과는 다 본인에게 귀속. 그래서 효과 귀속. 본인과 대리인 사이, 갑을 사이 관계가 수권, 대리권이죠. 대리권. 매매계약, 대리인이 한 법률행위, 대리행위. 그래서 대리권, 대리행위, 효과 귀속. 세 가지 면. 대리권에서 대리권이 어떻게 발생하고, 대리권의 범위, 대리권의 제한, 대리권이 소멸하고, 대리권이 남용되고, 이걸 배웠어요. 자, 범위에서 고난을 정하지 아니했다. 임의 대리인이. 그러면 대리인은 본인을 위해서 보존행위 무조건 다 할 수 있고, 이용 계량행위는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범위는 고난을 정하지 않은 보존행위, 이용 계량행위. 그 다음 대리인이 상대방으로부터 현금 주면 중도금, 잔금 받을 권한이 있다. 자, 대리권의 제한. 자기계약 쌍방대리 안 됩니다. 자기계약 쌍방대리. 본인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요. 하지만 본인이 허락했거나 또는 채무이행. 본인의 대리인에 대한 채무예요. 자기니까. 그래서 채무이행은 할 수 있다. 이게 제한에서 나오고. 그 다음 대리인이 여러 명이다. 수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 각자 대리가 원칙. 하지만 예외. 본인이 너희들 각자 대리하지 말고 공동으로 대리하세요. 공동 대리로 제한할 수가 있다. 자, 소멸. 법에서 정합니다. 임의 대리, 법정 대리 공통 소멸 사유. 본인은 사망 한 가지. 대리인은 세 가지. 사망, 성년 후견 개시, 파산, 맞갔어, 거지됐어. 대리권 소멸. 그 다음에 임의 대리 특유 소멸 사유. 수권행위 거두어드렸죠. 수권행위 철회. 그 다음에 위임장주죠. 위임계약.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 그러면 임의 대리 특유 소멸 사유. 대리권 남용. 을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배신 때렸어요. 배임적 의사표시.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면 대리권 남용 동네고, 대리권 남용은
원칙 본인에게 유효예요. 설사 얘가 대금을 횡령했다 하더라도 본인에게 유효예요. 대리권 범위 내기 때문에 그래요. 원칙 유효. 하지만 상대방 병이 대리인의 대리권 남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얘 부할 필요 없겠죠? 그래서 본인에게 무효. 본인은 책임지지 않는다. 무효니까. 이게 대리권 남용이에요. 자, 대리행위는 첫 번째 현명하세요. 현명주의. 다음 이 대리행위 매매계약에 하자가 있네요. 그 다음 대리인의 능력문제. 이렇게 3개. 현명. 나는 갑 대리인요. 본인 이름을 현명 나타내고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계약하세요. 현명주의. 그런데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고 계약했어. 현명 안 했다. 대리인 자기를 위한 걸로 본다. 네가 책임져 그거예요. 본인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자, 하자. 이 매매계약에 문제가 발생해요.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어떤 사정을 알았어? 몰랐어? 잘못 있어? 없어? 기타 등등. 본인 사정하고 대리인 사정이 달라요. 그때는 현장에서 계약한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 그래서 대리인이 사기를 당했다면 설사 본인은 사기가 없다 하더라도 사기 당한 거예요.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대리인이 착오를 일으켰다면 착오 있는 거예요. 착오 취소할 수 있다. 단 취소는 누가? 본인이. 대리인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취소 해제권이 없다. 취소는 본인이. 대리행위 하자는 대리인 기준. 대리인 능력. 법률행위입니다. 의사 능력 있어라, 행위 능력 있어라. 그래야 유효예요. 우리 법률행위 성립요건, 효력요건에서 봤어요. 하지만 대리인의 경우에는 법이 풀어줍니다. 직거 아니기 때문에 대리인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대리인은 5살짜리도 갑이 수권만 해주면 대리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대리인은 제한 능력자라도 혼자서 유효하게 대리행위 할 수 있어요. 5살짜리도 대리인이 되고 5살짜리가 아이스크림에 바꿔버렸다. 본인은 내 대리인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이 계약 취소할 거예요. 할 수 없다. 잘 팔았든 못 팔았든 무조건 효과 받습니다. 그래서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 아니어도 됩니다. 제한 능력자도 될 수 있다. 자, 효과 기속. 모든 효과는 다 본인에게. 주된 효과, 부수적 효과. 그래서 이 매매계약에서 발생하는 취소, 해제와 같은 거, 그거 다 본인만이 행사할 수 있어요. 대리인은 원칙 취소 해제권이 없어요. 대리인이 취소하려면 본인한테 따로 네가 취소 좀 해줘. 수권을 받아야 돼요. 수권. 자, 이게 대리의 3가지면. 자, 두 번째가 복대리죠. 복대리. 자, 복대리. 갑이 을한테 내 아파트 좀 팔아줘 했는데 을이 여기도 화살표예요. 을이 수권합니다. 수권행위. A한테 네가 갑 아파트 좀 팔아줘. 나 바빠. 대리인 지 이름으로 수권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 이놈이 바로 복대리인이라고 해요. 복대리인. 자, 대리인이 선임합니다. 하지만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얘는 어디까지나 갑 아파트 팔러 다니니까 본인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본인 이름으로 현명하고 법률행위를 해야 돼요. 그 다음 대리인이 수권으로서 태어나기 때문에 복대리인은 법정 대리인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항상 수권행위, 법률행위로 태어난 대리인, 항상 임의대리인이에요. 언제나 임의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복대리인, 대리인과 똑같은 권리 의무가 있다. 똑같은 권리 의무가 있다. 문제는 과연 복대리 선임권, 복인권이 있느냐, 이게 문제죠. 자, 을이 임의대리인이라면 갑이 을을 믿고 맡겼는데 딴 놈 막 시켜서 하면 갑이 기분 나쁘다는 얘기죠. 그래서 임의대리인은 원칙 복인권이 없어요. 원칙. 신뢰관계 때문에. 하지만
본인이 승낙해줬거나 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대. 부득이. 그러면 해야지 뭐. 선임할 수 있다. 자, 선임했는데 이놈이 사고 쳤죠. 헐값에 팔았지. 대리인은 책임집니다. 전적으로 책임 아니에요. 본인이 승낙했고 연락이 안 된다는 부득이한 값도 책임 있는 거야. 그래서 책임은 선임, 감독 제대로 안 했을 때만 지는 책임. 선임, 감독상 책임. 자, 을이 아버지예요. 법정대리인. 얘가 미성년자. 아버지 법정대리는 바쁘세요. 자기가 자식을 위해서 할 시간이 없어. 돈 벌어야 되거든. 아버지는 바빠요. 법정대리는 언제든지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 자, 언제든지 선임할 수 있는 대신 복대리인 사고 치면 전적으로 무조건 책임. 하지만 아버지 법정대리인도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고 그때는 책임이 경감됩니다. 임의대리인과 똑같은 선임, 감독을 제대로 못했을 때만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 자, 이게 복대리예요. 이제 오늘부터 볼게. 무권대리 봅니다. 무권대리는 다시 종류가 두 개로 나뉘어요. 좁은 의미, 협의의 무권대리하고 표현대리로 나뉩니다. 표현대리. 대리는 세 문제. 여기서 한 문제 나온다고 보면 되고 그 다음 협의의 무권대리가 반드시 나와요. 여기서 고정이야. 고정. 배치됐어. 하나하나. 그 다음 하나는 표현대리가 나오거나 복대리 나오거나 종합으로 나오거나. 자, 이제 협의의 무권대리 갈 거예요. 협의의 무권대리. 이 앞주한 것 스크린 한번 한 거예요. 수업만 들으면 된다, 안 된다? 수업만 들으면 안 된다. 복습해야 돼요. 복습. 수업만 1년 들어 실력 안 늘어요. 자기 공부해야 돼. 공부는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해드리는 거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 이끌어만 주는 거지. 여러분들이 시간 투자하고 고민하고 헤매고 자꾸 생각하고 애우고 여러분들 몫이에요. 복습해요. 복습. 자, 협의의 무권대리. 이제 이 동네 갈 거예요. 갑소유 아파트인데 을이 아들놈인데 위임장을 위조해서 마치 지가 아버지로부터 대리권을 받은 것처럼 장난을 칩니다. 사실은 대리권이 없어요. 무권대리예요. 대리권한이 없는데도 대리인으로 팔아버립니다. 상대방하고 아버지 소유 부동산을 매매합니다. 자, 이놈이 누구냐? 불공정 법률행위에서 나오는 그 서울에 사는 아들놈. 10억짜리 땅을 1억에 판 아버지. 자, 이놈이 또 도박빚을 졌죠. 도박 좋아해요. 자, 이번에는 아빠한테 또 1억을 보내달라기 미안해서 집에 와서 서류를 위조해서 위임장 위조해서 대리인으로 팝니다. 무권대리죠. 자, 이 매매계약 병이 연락이 와요. 당신 아들 대리인으로 해서 계약했어요. 빨리 소유권 넘겨요. 나 돈 줬어 얘한테. 갑이 그때 알게 된 거죠. 누군가 내 허락 없이 내 대리인으로 팔아채겼죠. 자, 본인은 소유권 넘겨줘야 된다, 안 넘겨줘도 된다. 즉 무권대리인이 한 이 법률행위, 매매계약이 본인에게 효력이 미치느냐 미치지 않느냐예요. 본인에게 유효다 무효다 이 매매계약은. 무권대리인이 한 법률행위, 매매계약은 본인 갑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내 재산 못 날립니다. 그래서 소유권 절대원칙. 내 의사에 아닌 채로 소유권 날아가지 않아요. 다 무예요. 본인에게 아무런 이 계약은 효력을 발휘하지 않아요. 그래서 갑은 그러는 거예요. 형, 예, 나 대리권 준 적 없어요. 무효입니다. 나는 소유권 넘겨줄 채무가 없다. 자, 무권대리인이 한 법률행위, 이 매매계약은 본인에게 무효예요. 무효.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무권대리인. 본인에게 무효. 자, 따라서 본인이 생각이 없으면 여기서 끝나버려요.
더 이상 진행되지가 않아요. 그냥 무니까 형, 나 얘한테 데리고 앉았어. 나한테 전화하지 마. 나 소유권 넘겨줄 책임 없어. 전화 끊어버리면 여기서 이제 영화 끝났어. 영화 끝났어. 스토리가 끝났어. 근데 문제는 이놈이 5억짜리 땅을 10억에 팔았단 얘기지. 10억에. 자, 그러면 본인은 생각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5억짜리 땅을 2배 받아줬으니까 10억을 받고 싶어요. 소유권 넘겨버리고. 그러려면 이 매매계약이 무효인데 유효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유로 돼야 너 10억 줘. 나는 소유권 넘겨줄게. 이걸 허락해 줍니다. 우리 법이. 그래서 본인에게 선택권을 줘요. 그냥 무효로 끝내든가 아니면 유효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힘을 줘요. 이게 바로 본인에게 주는 추인권이에요. 이 무권대리행위, 이 법률행위를 추인하는 추인권이에요. 자, 추인합니다. 추인합니다. 의사표시. 추인을 한 의사표시를 쏴버리면 무효인 매매계약이 유효로 바뀌어버려요. 원래 무효는 처음부터 끝까지 무효예요. 확정무효예요. 확정무효. 확정적으로 무효야. 하지만 추인하면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로 바뀌어버려요. 따라서 이 무효는 확정무효가 아닌 유동적 무효라고 해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무권대리인이 한 법률행위는 원칙 본인에게 효력이 없지만 무효지만 이 무효는 처음부터 끝까지 무가 아니라 본인이 추인을 해버리면 유효로 바뀌어버릴 수 있는 무효, 이런 무효를 유동적 무효 상태라고 한다. 그래서 무권대리인 법률행위는 유동적 무효 상태라고 해요. 자, 그러면 본인이 추인합니다. 의사표시 하면 유효로 바뀌어버린다. 따라서 갑은 소유권 넘겨주고 10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추인이에요. 추인하면 확정 유효가 된다는 얘기지. 확정 유효. 자, 이에 반해서 본인에게 자꾸 전화해. 자꾸. 그러니까 확실히 무효로 만들어버립니다. 유동적 무효를 확실히 무효로 만들어버려. 그러면 저 추인 안 해요. 저 추인 안 해요. 추인 거절. 그래서 본인에게 추인권 또는 추인 거절권을 줘요. 추인 거절하면 확정 무효가 돼요. 유동적 무효가 확실히 무효가 돼요. 확실히. 자, 이게 본인에게 주는 추인 거절권. 자, 상대방에게도 권리 2개 줍니다. 본인한테만 주면 상대방이 삐져요. 삐져. 그러니까 법은 공평한 법이에요. 상대방에도 권리 2개를 줘요. 하나는 최고권. 하나는 이 계약을 날려버릴 수 있는 철회권. 자, 철회. 철회합니다. 의사표시. 철회는 이 유동적 무효 상태를 확실히 무효로 날려버려요. 가만 보니까 내가 5억짜리를 10억에 주고 산 거야. 나중에 알게 됐죠. 2배 주고 샀다는 거. 그러면 상대방은 2배 주고 사기 싫어요. 자, 이게 유동적 무효 상태야. 그럴 때는 확실히 본인이 추인하기 전에 이걸 무효로 만들어버리면 10억 안 줘도 되거든. 철회는 유동적 무효 상태를 철회합니다 하면 거둬들이는 거예요. 철회는 항상 무 개념이 무가 돼요. 그래서 거둬들여버려요. 철회하면 이 계약이 확실히 무효가 돼요. 철회합니다. 의사표시. 추인합니다. 의사표시. 그러면 최고는 뭐냐? 최고는 물어보는 최고. 물어보는 최고. 뭘 물어보느냐? 병이 이 땅을 10억에 샀으면 절대 최고 상황이 안 나와요. 뭐 이런 거 몰라도 되지만 잘 샀어. 1억에 샀어. 근데 가만 보니까 이 자식이 대리권이 없어. 본인에게 아무런 무래요. 무. 그럴 때 상대방은 본인이 추인을 해서 유효로 만들어줘야 소유권을 1억에 가져올 수 있어. 1억 주고 소유권 넘기고 유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뭘 물어보느냐? 추인권자인 본인에게 추인해주세요라는 속마음을 가지고 추인할지 말지, 추인 여부에 대한 답 좀 해주세요.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권은 추인 여부, 할지 말지에 관한 확답, 답 좀 해줄 것을 물어보는 최고. 그런데 본인은 이 상황이면, 얘가 최고할 상황이면, 제대로 정상적인 사람이면 절대 추인 안 해줘요. 그래서 본인은 이달 말까지 알려주세요 하면 얘는 알려준다, 안 알려준다? 관심 없어. 추인할 생각이 없으니까 그냥 걔 무시해요. 내가 왜 너한테 전화해줘? 연락이 없어. 그러면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추인 거절한 걸로 본다. 그래서 최고에서 배워요. 자, 이게 협의의 무권 대리에서 추인 거절, 상대방이 가지는 최고 철회권이에요. 크게 봤어요. 여기서 이제 하나가 목차가 하나가 더 나와요. 자, 본인이 추인을 안 해줘. 그러면 병은 무권 대리인한테 너 임마 왜 나한테 사기쳤어? 대리권도 없으면서 나 고생해서 너하고 계약했는데 네가 책임져.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이 세 번째로 목차로 등장해요. 그래서 협의의 무권 대리는 목차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추인 거절권, 그 다음 상대방이 가지는 최고 철회권, 이거하고 세 번째 목차가 무권 대리인 의뢰 상대방에 대한 책임. 이렇게 목차가 3개가 나와요. 3개가. 본인은 추인 거절권, 상대방은 최고 철회권. 추인을 안 해줄 때 병이 무권 대리인에게 책임 묻습니다. 그래서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 병에 대한 책임. 이렇게 목차가 3개가 나와요. 먼저 이제 추인부터 보는 거예요. 자, 일단 페이지 교재 118페이지예요. 자, 크게 목차 한번 볼 거예요. 2번에 본인과 상대방 사이 관계에서 1번에 본인에 대한 효과에서 1번에 1번, 양걸 1번, 추인권 나오죠? 자, 추인권 볼 거고. 자, 한 장 넘겨봐요. 쭉 넘겨서 다음 페이지 2번에 왼쪽 밑에 양걸 2번에 추인 거절권이 있죠? 이게 본인의 추인 거절권. 이걸 볼 거고. 자, 오른쪽 상대방에 대해서는 2번에 1번 최고권 나오죠? 최고권 볼 거고. 한 장 넘겨봐요. 그 다음에 볼 게 철회권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최고 철회권. 122페이지예요. 자, 이제 오른쪽 봐봐. 세 번째 목차가 무권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 병 사이 관계, 을병 사이 관계. 여기서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밑에 보니까 뭐 책임 나오죠? 을의 병에 대한 책임. 그래서 넘겨봐요. 자, 여기까지 협의의 무권 대리. 지금까지 본 건 계약을 무권 대리로 한 계약의 무권 대리예요. 자, 이제 다시 와봐요. 자, 협의의 무권 대리 118페이지. 이제 추인부터 설명할 거예요. 추인부터. 크게 봤으니까 이제 세부적으로 봐야 돼요. 자, 추인 아주 중요해요. 여기 추인권 권리입니다. 먼저 추인의 성질, 그 다음에 추인의 상대방, 누구한테 추인할 것이냐, 추인의 방법, 어떻게 추인할 것이냐, 그 다음에 추인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이게 이제 추인에서 우리가 배울 내용이에요. 자, 추인은 의사표시예요. 추인합니다. 의사표시. 반드시 상대방이 있어야 돼요. 상대방에게 합니다. 혼자 나 홀로 추인 이딴 거 없어요. 나 홀로
있는 건 소유권 포기밖에 없어요. 우리 시험 범위에서는. 소유권 포기는 그냥 버리면 되니까 상대방 걔만 없고 나머지 모든 의사표시 하나 단독행위는 다 상대방이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 병에게 추인합니다. 원칙 상대방이 가니까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 하나만으로 바로 법률행위가 되는 단독행위예요. 자, 항상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의사표시 한 개만으로 바로 효과가 발생해버려요. 왜? 법률행위 돼버렸으니까. 이런 권리를 무슨 권리? 형성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추인권은 추인합니다. 의사표시 쏴버리면 바로 추인 효과 발생해. 자, 그러면 세트로 이와 같은 형성권은 의사표시할 때 상대방 동의 같은 거 필요 없다. 시험은 이게 나와. 여기서 나오는 건 여기하고 이건 나와요. 이건 법률행위 저쪽 동네에서 나오고, 그래서 상대방 동의 필요 없다. 이건 세트예요. 형성권에서 공통으로 나오는 세트야, 세트. 왜? 의사표시 하나만으로 바로 법률 효과가 발생하니까 상대방 동의합니다. 그럼 의사표시 필요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상대방이 반대해도 추인합니다 하면 추인 효과가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형성권의 효과예요. 효과. 자, 그러면 추인의 상대방 누구한테 추인하느냐? 당연히 병한테 해야지. 병, 내 아들이 대리권 없이 했는데 나 추인해줄게. 추인해줄게. 그래서 상대방의 병에게 추인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면 꼭 병한테만 추인해야 되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을한테 추인해도 돼요. 을한테. 대신 을이 병한테 아버지가 추인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돼요. 즉, 얘가 시험 엄청 잘 나와요. 중요한 건 항상 중요하고 덜 중요한 데가 있어요. 여기하고 여기가 시험에 엄청 잘 나와요. 상대방 병한테 추인한 게 원칙이지만 상대방 병에 한정되지 않아요. 추인은 무권 대리인 을에게도 추인할 수 있어요. 무권 대리인에게도 추인할 수 있고 을에게도 할 수 있고 상대방 병에게도 할 수 있어요. 상대방. 하나 더 해버릴게. 만약 병이 정한테 이 아파트를 팔았다고 해봐요. 자, 이놈은 매매를 통해서 하면 특정 승계인이라고 해요. 병으로부터 산 정, 승계인이라고 해요. 승계인에게도 할 수 있어요. 즉 모든 놈한테 다 해요. 무권 대리한테 할 수도 있고 상대방 병에게도 할 수 있고 병이 팔아서 정이 있어요. 현재 정이 이거 가지고 있어. 그러면 갑은 정한테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추인의 상대방은 무권 대리인에게도 할 수 있고 상대방 병에게도 할 수 있고 혹시 정이라는 놈이 거래가 한 번 더 튀었으면 이 승계인에게도 할 수 있다. 문제는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예요. 을에게 추인한 경우에는 을이 갑이 추인했다는 사실을 병한테 반드시 알려줘야 돼. 전화해서. 병, 우리 아버지가 추인했어요. 무권 대리인이 알려줘서 상대방이 본인의 추인 사실을 알아야만 갑은 추인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권 대리인의 추인한 경우에는 상대방, 병, 상대방이 이 사실을, 추인 사실을 알아야 대항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을이 아버지 추인 사실을 병에게 안 알려줘서 얘가 모른다면 병은 모른 거예요. 안 알려줬으니까 갑도 전화 안 했지 을도 전화 안 했지 본인 추인했지만 병한테는 추인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상대방이 알아야 대항할 수 있다는 얘기는 상대방이 추인 사실을 모른다면 이놈한테는 대항할 수가 없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상대방이 알아야 병이 갑의 추인 사실을 알아야 대항할 수 있다. 이게 시험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시험에. 자, 추인의 방법. 추인은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앞으로 이게 세트예요.
명시적 의사표시, 묵시적 의사표시 그래요. 명시는 명확히 하는 거예요. 뱉어버리는 거예요. 전화를 하든 편지를 하든 명시적으로. 이에 반해서 묵시적 의사표시는 뭐냐? 앞으로 계속 나와요. 행동. 말로 하지 않고 어떤 행동을 해요. 이 행동을 의사표시로 보는 거예요. 행동을 왜 행동을 할까 사람은? 생각이 있으니까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행동이 있으면 그걸 의사표시 있는 걸로 봐. 이걸 묵시적 의사표시라고. 자, 어떤 행동을 하느냐? 갑이 병에게 추인합니다. 이렇게 전화해주거나 편지 보내면 명시적. 그런데 아무 말 없이 등기를 넘겨주거나 병으로부터 돈을 받아요. 추인 이 두 글자는 뱉은 적이 없어. 근데 대금을 받았어. 그러면 생각이 있다는 거지. 돈 받았다는 얘기는. 그래서 행동을 통해서 당신은 추인할 생각이 있는 거네요. 이렇게 간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세트예요.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도 가능하고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무조건 맞는 지문이에요. 어떤 의사표시는 묵시적으로는 할 수 없다. 무조건 X예요. 명시, 묵시는 세트예요. 다 가능해요. 묵시는 행동. 대금을 수령했다. 본인이 돈을 받았어. 병으로부터. 그러면 이 행동을 가지고 당신은 추인 의사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게 묵시적 의사표시예요. 자, 효과. 추인을 하면 유효가 되죠. 중요한 것은 계약은 5월 1일 날 했는데 본인의 추인은 7월 1일 2달 후 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추인하면 유효가 되는데 항상 우리 민법은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느냐. 그게 되게 중요해요. 즉 추인한 이 7월 1일부터 그동안은 무효였고 2달은 무효. 7월 1일부터 유효가 되는지 추인한 때로부터 아니면 거슬러 올라가서 계약을 한 처음부터 유효로 소급시켜주는지 둘 중 하나예요. 무조건 무권대리 본인 추인은 처음부터 계약 체결한 처음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소급 유효 처음부터 유효로 해줘요. 물론 다른 의사표시 있으면 가능하지만 그건 나온 적 없어요. 그냥 소급표 있다 이렇게만 나와요. 소급 유효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소급해서 유효로 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추인 소급 유효. 그러면 추인에서 가장 중요한 걸 해서 가장 기본적인 거고. 자, 봅니다. 협의 무권대리 2번을 보세요. 2번 협의의 무권대리는 서설의 2번이에요. 협의의 무권대리는 원칙 본인에 대한 효력이 없다 믿죠.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무효란 얘기예요. 어느 누구도 내 재산 못 날립니다. 다만 이 무효는 효력이 없다 무효인데 이 무효는 확정무효가 아닌 본인인 무권대리인을 추인해서 유효로 만들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무효는 확정무효가 아니라 밑줄 유동적 무효다. 유동적 무효다. 그래서 유동적 무효란 말이 나와요. 여기서. 자 이제 2번 가요. 유동적 무효다. 거기 별 3개 하세요. 별 3개. 유동적 무효 아주 잘 이거 5번 넘게 나왔어요. 자 2번 가요. 법 전문보입니다. 무권대리. 자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대리권 없는 자가 이렇게 시작되면 무조건 무권대리죠. 무권대리인이 한 계약은 이거예요. 본인이 추인을 하지 아니하면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예요. 이 점은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익숙해집니다. 무권대리인이 한 계약은 원칙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단 추인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는 얘기는 원칙 효력이 없지만 추인하면 효력이 있다로 바꿔치기도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점은 익숙해지고 자 이제 추인권 갑니다. 의 및 성질 어디에 밑줄 치느냐. 자 2번에 봐요. 추인은 의사표시인데 두 번째죠. 오른쪽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밑줄 형성권 밑줄
따라서 상대방 동의 필요 없다. 다 밑줄이에요. 다 밑줄. 그래서 추인은 여기서는 의사표시다 그 말이 없죠.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라는 얘기는 의사표시가 있다는 얘기예요. 추인합니다. 의사표시. 일방적 의사표시로 바로 효과가 발생하니까 형성권. 의사표시 한 개로 법률행위가 되니까 단독행위. 상대방이 있으니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형성권이니까 일방적 의사표시로 바로 효과가 발생하니까 상대방 동의 따위 필요 없다. 이렇게 계속 연결시키는 거예요. 자, 밑줄만 치고. 자, 추인의 상대방이에요. 법조문 봅니다. 박스. 추인 의사표시는 상대방 병을 말해요. 병에 대해 하지 않으면 이 상대방에게 추인으로 대항하지 못해요. 즉 원칙은 병한테 하라는 얘기야. 그러나 상대방 병이 본인의 추인 사실을 알았다면 대항할 수 있다.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앞에 소수로의 반대로 읽어버리면 돼요. 바로 대항하지 못한다의 반대. 이제는 대항할 수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법조문이 어려워요. 원래는 상대방 병한테 해야 되지만 상대방이 하자면 대항하지 못하니까. 그러나 꼭 상대방이 하지 않더라도, 즉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했다 하더라도 상대방 병이 이 사실을 알았다면 이제는 대항할 수 있다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내용으로 정리해. 오른쪽 1번. 추인은 누구한테 하느냐? 무권 대리인. 그 다음에 무권 대리인 직접 상대방만 밑줄하면 되고, 그 다음 무권 대리 행위로 인한 승계인, 병으로부터 산 정을 말해요. 그러면 어디에 밑줄 치느냐? 무권 대리인 밑줄, 상대방 밑줄, 승계인 밑줄. 여기만 밑줄 치는 거야. 단어에만. 나머지는 눈으로 한번 읽어보고 나중에는 안 읽어도 돼요. 승계인 하면 정이 생각나야 돼요. 그래서 추인은 상대방에 한정되지 않아요. 무권 대리인에게도 할 수 있고 상대방 병한테도 할 수 있고 상대방 병으로부터 산 정. 승계인은 정을 말해요. 병으로부터 산 정. 특정 승계인 매수인을 말해요. 다 할 수 있다. 자, 이제 2번. 무권 대리인에게도 추인할 수 있는데 을에게 추인한 경우에는, 자, 아직 밑줄 치지 말아요. 선의 상대방에 대항하지 못한다. 말이 어려워요. 자, 이러지 말고 이걸 나중에 필기하세요. 말이 좀 어려워. 몰은 선이니까 어렵죠. 이거야. 무권 대리인에 추인한 경우에는 상대방 병이 이 사실을 알아야 대항할 수 있다. 따라서 모른다면 이게 선이로 나왔어. 교재는 추인 사실을 모른 선이라면 모른다면 대항하지 못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로 얘는 들이대버렸죠. 모르는 상대에 대항하지 못한다. 이 앞에 여백에 저걸 써놔야 돼. 알아야 대항할 수 있다. 그래야 이걸 끌어가는 거지.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이 추인 사실을 알아야 대항할 수 있으니까, 따라서 상대방이 의리 안 알려서 모른다면, 선이라면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끌어가야 된다. 제 말 이해했어요? 끌어가야지 해야 돼. 그러니까 저걸 필기를 해야 돼. 상대방이 이 사실을 알아야 대항할 수 있다. 그것부터 읽고 그 다음에 이 문장을 읽으시라는 얘기예요. 됐죠? 자, 이제 추인의 방법. 1번, 2번에 묶어서 왕별합니다. 왕별. 1번, 2번 묶어서 왕별. 기출이 8번 이상 나왔으면 제가 왕별을 할 거예요. 별 크게 해요. 반드시 알아는 얘기예요. 자, 추인의 방법. 추인은 동그라미 1번에 맨 오른쪽 있죠. 명시적 밑줄, 묵시적 밑줄. 명시적으로도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의사표시는 명시적, 묵시적 의사표시 다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자, 넘어가요. 추인의 효과. 4번. 법조문 봅니다. 박스.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다면 계약한 대로, 즉 무권 대리인이 매매 계약한 대로, 자, 소급해서 효력이 생긴다. 소급 유효예요. 소급 유효. 그래서 밑에 내용 봐요. 무권 대리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계약 당시로 소급 유효가 된다. 여기가 왕별이에요. 그래서 법좀 그대로 나와요. 왕별. 그래서 무권 대리 본인 추인은 소급
표가 있다. 소급 유효가 된다. 반드시 외워요. 지금까지 본 거 다 법 조문한 거예요. 법 조문. 협의 문건 대리는 법 조문에서 거의 나옵니다. 그래서 자, 그럼 이 정도 했어요. 그러면 추인해서 하나 더요. 앞으로 가봐요. 판례 하나 할 거예요. 판례. 워낙 중요하니까 판례 중요한 거 하나 할게요. 119페이지 추인의 방법. 중간에 3번, 1번, 2번 봅니다. 2번. 이제 설명 들어봐요. 추인할 때, 추인의 방법에서 나온 판례예요. 추인할 때 반드시 을이 계약한 그대로 추인해 줘야 돼요. 무권 대리행위 그대로 추인해 줘야 돼요. 따라서 그대로 추인하지 않고 저 매매계약의 절반, 일부만 추인하거나 또는 내용을 바꿔서 너 10억 안 돼 1억 더 쏘아 뭐 그딴 식으로 내용을 변경해서 추인하는 거 이거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일부만 추인하거나 내용을 변경 추인하는 거 상대방이 병이 동의해 주지 않는 한 효력이 없어요. 무효예요.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무권 대리행위 추인할 때는 추인하는 방법 그대로 해라. 그대로. 계약안 그대로 해줘야지 절반만 추인한다거나 내용을 변경해서 추인한다거나 상대방이 동의해주지 않는 한 아무런 효력이 없다. 그 판례예요.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이 있죠. 자, 추인은 의사표시, 법률행위 전부에 대해 행해져야 된다. 즉 그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의뢰계약안 그대로. 따라서 시험 얘기 나와. 일부만 추인하거나 밑줄 변경 추인 내용을 바꿔서 추인한 경우 상대방이 오케이 알겠어요 동의해주지 않는 한 이 추인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 무효예요. 그대로 해야 돼. 그대로 해라. 추인은 그대로. 일부만 추인 안 돼. 변경 추인 안 돼. 상대방이 오케이 해주면 몰라. 안 돼. 상대방이 동의해주지 않는 한 일부 추인, 변경 추인 아무런 효력이 없다. 여기 왕별하세요. 왕별. 이게 정답 지문으로 나와요. 자, 그래서 추인 봤어. 자, 추인 거절 이제 가요. 한 장 넘겨봐요. 한 장 넘겨봐요. 양걸 2번에 추인 거절 있죠. 자, 추인 거절하면 두 번째 줄 확정 무효. 여기만 밑줄 쳐요. 확정 무효. 유동적 무효를 확실히 무효로 만들어요. 확실히 무효. 확정 무효. 자, 이제 오른쪽 상대방 갑니다. 상대방 먼저 최고권 나오죠. 제목이 상대방의 선의 악의 불문. 이건 이제 좀 이따 할 거고 이거 법조문 그대로 나와요. 법조문. 그래서 최고권. 자, 이제 법조문 볼게요. 대리권 없는 자가 즉 을이 타인 대리인으로 계약을 했어요. 자, 무권 대리 계약이죠. 상대방 병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갑에게 추인해 줄지 말지 추인 여부에 대한 답 좀 해주세요. 확답해 줄 것을 최고 물어볼 수 있다. 물어볼 수 있다. 자, 이달 말까지 추인할지 말지 알려주세요. 병이 갑한테 전화했죠. 자, 그런데 본인 갑이 이달 말까지 병이 말한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했다면 연락이 없었죠? 안 했으니까 추인 거절한 걸로 본다. 자, 그럼 이제 어디를 밑줄 치느냐? 딱 세 군데 밑줄 칠 거예요. 시험은 세 군데를 장난쳐요. 두 번째 줄 본인에게 밑줄. 즉 최고는 누구한테 한다? 추인권자인 본인에게만 가능해. 본인에게. 그 다음 발, 세 번째 줄 확답을 발의 동그라미. 발신주의가 작동돼요. 도달주의가 아니에요. 받지가 아니라 발로 반드시 나와야 돼요. 발신. 정말 발송하지 아니했다면 자, 밑줄 추인 거절 동그라미. 추인 거절의 동그라미. 연락 없으면 생각 없다는 거. 추인 거절한 걸로 봐요. 자, 그러면 설명 들어봐요. 최고는 병이 상대방이 추인권자인 본인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물어보는 거야. 누구한테 물어봐요? 본인에게. 따라서 무권 대리인에게는 최고할 수 없어요. 반드시 추인권자인 본인에게만 이달 말까지 상당 기간을 정해서 추인할지 말지 본인에게 최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본인이 그 기간 내 확답을 발하지 아니했다면 원래 의사표시는 도달하면 요력 발생해요. 근데 여기서는 발이에요. 발. 도달이 아닌 발송, 발신. 그 발자예요. 발하지 아니했다면, 즉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면 효과 추인 거절한 걸로 봐요. 추인 거절. 얘가 추인할 생각이 있었으면 전화했겠지. 항상 생각이 있으면 전화하고 생각 없으면 굳이 대답 안 해요. 그래서 물어봤는데 답이 없다는 얘기는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생각이 있으면 답하지. 너 밥 먹을래? 애가 답을 안 해. 그럼 밥 먹을 생각 없다는 거예요. 또 물어보지 마. 귀찮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있으면 네 하고 생각 없으면 굳이 답 안 해. 답이 없다는 얘기는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발하지 않으면 추인 거절로 본다. 이게 5번이야. 5번. 본인에게 발입니다. 추인 거절로 봐요. 발하지 않. 그대로 외워야 돼요. 이 법조문에 별 3개 했어요. 그 다음 최고의 성질 볼 거예요. 최고라는 게 뭐냐? 자, 최고 물어보는 최고입니다. 물어보는 최고. 자, 이거 아주 중요해요. 최고는 추인합니다. 의사표시죠. 철회합니다. 의사표시죠. 그런데 이놈은 의사표시가 아니에요. 물어보는 최고 의사표시 아니다. 자, 의사표시가 아니면 법률행위도 아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의사표시가 아니기 때문에 최고는 법률행위도 아니다. 즉 단독행위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너는 뭐니? 네 정체는 뭐니? 의사표시도 아니고 법률행위도 아닌데 저는요 의사표시랑 좀 비슷해요. 물어보니까. 하지만 저는 의사표시가 아니고요. 저는요 의사의 통지라고 해요. 표시자를 못 써요. 왜? 의사표시가 아니니까. 저는 의사의 통지로서 준 법률행위라고 해요. 이게 최고의 성질이에요. 최고는 그대로 이걸 외워요. 의사표시 아니다. 따라서 법률행위 아니다. 그러면 너는 뭐니? 저는요 의사표시랑 많이 비슷해요. 하지만 의사표시 아니에요. 저는요 의사의 통지로서 의사의 통지는 몰라도 돼요. 시험은 안 나와요. 얘만 나와. 준 법률행위라고 해요. 최고는 의사의 통지로서 같이 해야 돼요. 어차피. 준 법률행위라고 해요. 자, 그러면 준 법률행위가 뭐냐? 준자가 붙으면 뒤에 놈은 아니지만 뒤에 놈하고 비슷할 준자예요. 준 단어가 나오면 뒤에 놈은 아니야. 하지만 뒤에 놈하고 비슷할 때 비슷할 준자를 써요. 즉 준 법률행위라는 얘기는 최고란 것은 법률행위는 아니지만 법률행위랑 비슷해. 준 법률행위라고요. 준 법률행위는 법률행위가 아니에요. 단지 비슷해. 왜? 의사적 요소가 있잖아. 의사. 그래서 준 법률행위란 말이 나와요. 자, 최고의 성질이에요. 의사표시 아니에요. 따라서 법률행위도 아니에요. 너는 뭐니? 저는 의사표시랑 많이 비슷해요. 의사의 통지로서 준 법률행위라고요. 그대로 외워요. 준 법률행위가 시험에 나오거든요. 자, 이제 이 법조문 하나 더 얘기했네. 아니야, 이건 처리할 때 할게요. 자, 밑에 최고해서 의사의 통지 그래서 나왔죠? 밑줄 하시고 묻는 거다. 추인 여부 묻는 거 물어보는 최고예요. 자, 넘겨봐요. 다음 페이지 2번은 법조문 그대로예요. 자,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 거절. 그대로. 그래서 발신주의가 작동된다. 그래서 법조문만 하면 돼요. 법조문. 내용은 발하지 않으면 추인 거절이 있죠? 거기만 밑줄 쳐. 자, 이제 철회 갑니다. 철회 법조문 볼게요. 대리권 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 병은 자 누구한테 처리해야 하느냐? 본인에게도 할 수 있고 무권 대리인에게도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얘가 중요해요. 계약 당시 상대방 병이 이 을한테 대리권이 없다는 점을 알았다면 처리할 수 없다. 이렇게 바로 연결시켜. 그러하지 아니하다. 앞에 소수로 처리할 수 있다를 엎어 처리할 수 없다. 자, 그러면 여기 어디 밑줄 거냐? 추인이 있을 때까지 밑줄. 그 다음 본인 밑줄, 그 대리인은 무권 대리인을 말해. 을. 무권 대리인 밑줄. 그 다음 알았다. 처리할 수 없다. 악의 동그라미 안때 처리할 수 없다. 이제 밑에서 밑줄 할 거예요. 자, 철회하면 날려버렸죠? 확정 무효. 자, 이런 건 별로 안 중요해요. 중요한 건 상대방이 무권 대리임을 바로 밑으로 떨어져 알았다면, 즉 악의 상대방이라면 철회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 자, 철회할 수 없다. 법 그대로 나와요. 철회할 수 없다. 철회할 수 없다. 그렇게 읽으세요. 인정할 필요 없다. 딴 이렇게 읽지 말고. 자, 악의 자는 철회할 수 없다. 왕별하세요. 기출 8번 나왔어요. 8번. 그래서 철회는 선이만. 제목 있죠? 철회는 2번 철회 제목 있죠? 철회는 무권대리라는 점 모르는 놈만 가능해요. 선이만 철회할 수 있지. 악의 상대방은 철회할 수가 없다. 왕별. 그 다음 2번 설명 들어봐요. 추인하고 철회는 먼저 한 놈이 이깁니다. 자, 저 봐. 책 보지 말고. 본인의 추인하고 상대방의 철회는 먼저 한 놈이 이겨요. 무슨 얘기냐? 본인이 추인해버리면 상대방은 철회 못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철회해버리면 이제는 본인은 철회 못해요. 이유, 추인하면 확정유효가 됐어. 이제 못 날려. 철회하면 확정무효가 됐죠. 유효를 못해요. 결국 추인하고 철회는 본인이 추인한 후라면 철회할 수는 없다. 이 말이 성립해요. 자, 본인이 추인한 후에는 상대방은 철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상대방이 철회를 한 후에는 본인은 추인할 수 없어요. 이 관계가 성립해요. 즉 추인하고 철회는 먼저 하면 확정돼 버리기 때문에 상대방은 더 이상 번복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법조문 첫 번째 줄,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처리할 수 있다. 그 말이 추인하기 전에 처리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게 2번에 있어요. 동그라미 2번. 만약 상대방이 철회를 한 후라면 본인은 추인하지 못한다. 거기만 밑줄 하세요. 마찬가지야. 본인이 추인했다면 또 처리할 수 없고 서로 관계가 성립돼요. 오케이. 3번 같은 거 하지 말고. 자, 그러면 철회는 왜 선의만 인정되느냐? 자, 앞으로 가봐요. 앞으로 가서 최고. 만약에 상대방이 무권, 자, 이게 설명 들어봐요. 대리권 없다는 점을 상대방이 알고 계약했어. 악의 상대방이에요. 악의 상대방은 철회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외워야 돼요. 선의만, 철회는 선의만 인정되고 악의 상대방은 철회권을 주지 않아요. 이에 반해서 최고. 만약에 병이 이놈한테 대리권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악의 병일 경우 최고권을 주느냐, 최고할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최고권은 줘요. 최고할 수 있어요. 즉 철회하고 최고가 결론이 달라요. 자, 이걸 그대로 가져야 돼. 철회가 훨씬 많이 나와요. 최고는 한 번인가 두 번밖에 안 나왔어. 악이. 하지만 해야 돼요. 자, 철회는 날려버리는 거예요. 힘이 세요. 힘이 세니까 대리권 없다는 점은 알고 산 나쁜 놈이에요. 이놈은 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철회권을 주지 않아요. 힘이 세니까. 날려버리는 거잖아. 따라서 철회는 선의만, 악의 자기는 안 줘요. 하지만 최고는 물어보는 최고야. 상대방이 악이 나쁜 놈, 알고 산 놈이라도 물어본다고 해서 어떤 법률 효과가 바로 생기지 않아요. 칼자루는 오로지 본인이 잡고 있으니까.
그래서 최고한다고 해서 어떤 법률 효과가 바로 생기지 않아요. 최고하는 경우는 거의 99% 추인 상황 안 나오는 상황에 최고하니까 더욱더 그래요. 그래서 악의자라도 물어봐. 법이 물어보라고 해요. 어차피 추인 안 해줄 거니까. 그래서 악의자라도 물어볼 수는 있다.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악의자라도 물어볼 수는 있지만 최고로 아니 철회로 날려버릴 수는 없다. 너는 나쁜 놈이니까. 이렇게 훈련하면 돼요. 그럼 안 헷갈려요. 자, 그래서 오른쪽 맨 밑에 1번 최고 121페이지예요. 121페이지. 제가 페이지 말할 때 잘 찾아야 돼. 막 못 찾는 분 계셔. 막 어딘지. 자, 페이지 얘기하고 오른쪽 동그라미 1번 했죠. 자, 두 번째 줄. 추인 여부는 본인이 결정하기 때문에 묻건대란 점을 알고 계약한 상대방도 최고할 수 있다. 별 3개. 별 3개. 그래서 악의자라도 알고 샀다 하더라도 물어볼 수는 있다. 거기다 적어놔요. 최고할 수 있다. 여백에 물어볼 수는 있다. 악의도 적으시고 알고 악의. 악의로도 나오고 알고로도 나오고 빨리빨리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서 악의자라도 물어볼 수는 있다. 이렇게 훈련했어요. 하지만 철회로 날려버릴 수는 없다. 이렇게 느낌을 가지고 공부해요. 느낌. 그래서 무건대리권 없다는 사실을 알고 산 놈은 철회라는 강력한 힘을 주지 않는다. 철회할 수 없다. 그렇지. 철회는 선이만 하긴 안 돼. 하지만 최고는 물어보는 최고. 물어본다고 어떤 법률 효과가 바로 생기진 않아요. 그러니까 악의자한테라도 물어볼 수는 있다. 최고권은 준다. 물어볼 수는 있다. 그래서 제목이 최고는 상대방이 선이든 악이든 불문한다. 최고권 제목에 그 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악의자라도 물어볼 수는 있지만 한 장 넘겨서 철회는 선이만 따라서 밑으로 악의자는 철회권 없다. 악의자는 철회할 수 없다. 동그라미로 같이 연결하는 거예요. 제목하고 내용하고 이렇게 같이 연결. 그래요. 10분간 쉬고 나머지 합니다.